네, 이번에는 업종별 핵심 키워드와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비자 분석에서요, 제가 설명드렸을 때 소비자에 따라서 입시 전략이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종합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A급지에서 해야 되는 아이템이 있는가 하면, 또는 B급지에서 해야 되는 아이템, 그리고 C급지에서 해야 되는 아이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A급지에서는 패스트푸드와 판매품이 A급지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급지는 전문 음식업이 B급지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급지는 기술 서비스, 카센터, 공작기계, 가구점 이런 것들이 C급지예요. 자, 이러한 A급지는 패스트푸드, 판매품, B급지는 전문 음식업, C급지는 기술 서비스업. 여기서 빠진 게 생필품과 서비스업입니다. 생필품과 일반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은 미용실, 세탁소, 각종 학원, 그러니까 피아노, 미술, 속셈, 보습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것들, 아니면 각종 병의원, 치과내과 병의원들, 또는 네일아트, 피부관리실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은 A급지, B급지, C급지보다도 내가 여기에 독점 세대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골목에서, 이 골목에서 창업이 가능한데 이 골목에서 무조건 창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골목에서 독점 세대가, 독점 세대란 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 또는 주민들이 지하철 타러 간다든가 재래시장 갈 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점포 앞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독점 세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2,000세대, 3,000세대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 점포를 이용한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요. 그 2, 3,000세대 중에 재래시장 간다든가 또는 지하철 타러 갈 때 내 점포 앞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불과 몇백 세대도 안 될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게 독점 세대예요. 이 독점 세대가 몇 세대인가에 따라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500세대에서 1500세대 사이가 되어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템에 따라서는 500세대면 되는 아이템도 있는가 하면 1500세대가 되어야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요.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입지를 봤을 땐 A급지, B급지, C급지 해야 되는 아이템과 이렇게 독점 세대 따져서 창업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자, 여기에서도요, 패스트푸드, 빵을 하고자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가 예를 들면은 여기가 1,000세대가 움직인다. 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요. 이렇게 요리 지나가서 여기 단지 내 상가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 단지 내 상가 여기가 A급지 자리에서, 패스트푸드는 A급지니까요. 빵을 하려고, 좋습니다. 뭐 어떤 브랜드를 하려고 보니까, 뭐 티 브랜드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P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경쟁점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매우 중요한, 여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들어갈 때 경쟁점이 있는 데서 창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고깃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깃집이 이미 있어요.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업자들이 해야 될 목인데, 창업자들은 일단 이렇습니다. 무조건 경쟁점이 있으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덤빕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아웃이 돼요. 자, 경쟁님이 있으면 좋다는 것은 서로 모여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소비자들이 먼 데서 꼬이더라. 그러면은 경쟁점이 모여 있어야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빵을 사러 갈 때, 저 멀리 가면은 뭐
T 브랜드, P 브랜드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살까? 잃어본 적 있나요? 없지요. 그건 뭔 뜻이냐면 이 빵 같은 경우는 경쟁점이 있으면 있는 소비자만 나누어 먹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소비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있는 소비자만 나누어 먹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 피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쟁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쇼핑은 이건 경쟁점이 있는 데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먹자골목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의류 매장거리가 그래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입자가 어떤 연구가 있냐면 자, 선매품, 여성 의류예요. 선매품은 이제 선매품이 뭐냐면 구입할매입니다. 구입을 선택할 때, 구입할 때 가격도 품질도 형태도 브랜드도 온갖 것을 비교해서 구매 결정하는 게 선매품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여성 의류가 대표적인데 여성 의류는 의류 매장거리가 살아있는 데서요. A급 지대에서 되도록이면 하라는 뜻입니다. 자, 전문 음식은 먹자골목 사대, 먹자골목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살아있는 데서 하되 되도록이면 B급 지대 하라는 뜻입니다. A급 지대 하지 말고요. 이제 이런데 그럼 패스트푸드는 빵은 되도록이면 경쟁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에서 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이런 게. 이런 건 골목에서 지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지 홀로 창업하는 순간에 아웃입니다. 이건. 먹고 마시고 쇼핑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업이 왜 어렵느냐. 왜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느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단순하게 아이템만 또는 마케팅만 서비스만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론적인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 말 그대로 현장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창업은. 자, 그래서 이것은 먹고 마시고 쇼핑은 자, 이제 여기서 소비 심리입니다. 이 먹고 마시고 쇼핑은 소비 심리가 거리가 멀어도 거리보다도요. 뭐가 좋으면요. 자기가 이용할 것이 소비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갑니다. 건너뛰어서요. 자, 이것은 같은 용어로 상권이 좋은 곳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요. 거리가 멀어도 상권이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까도요. 자, 이건 뭔 뜻이냐면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오히려 동네에서요. 소비 심리가 젊은 층들 먹고 마시고 쇼핑하러 상권이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더 좋은 데로. 그러니까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주택가 땅값은 뜀박질을 할지 몰라도요. 오히려 상권은 더 약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쇼핑이 빠지게 되면 그게 장사가 안 되면 상권은 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소비 심리가 가까운 데서 소비를 하는 거 패스트푸드나 생필품이나 일반 서비스업은 소비 심리가 가까운 데서 소비를 해요. 근데 이러한 아이템이 되는 것은 지하철이 개통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여전히 동네에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상권이 좋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 골목에 슈퍼나 되고 미용실이나 하나 되고 떡볶이나 되는 골목을 우리가 거기 상권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비 심리가 아이템에 따라서는 틀리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거 먹고 마시고 쇼핑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이 어디 상권이 살고 어디 상권이 죽고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동네 땅값은 뜀박질을 하도 부동산은 좋을지라도 이 먹고 마시고 쇼핑이 오히려 더 빠져나가서 좋은 데로 빠져나가 보니까 작은 상권은 죽는다고 했어요. 자, 판교하고 서울하고 강남하고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판교 상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판교가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동탄도 이미 그런 것이 이미 입증이 됐고요. 곳곳에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권 전체의 움직임까지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동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탄 상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더 좋은 데로 빠져요. 어디로요? 수원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류 쇼핑 상권 굉장히 좋아요. 그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동탄 상권은 아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상권 하지만 동탄이란 지역에서도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요거 이야기를 하자면 동탄이란 지역도요, 이게 동탄 지역이고요. 상권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아파트들도 계속 동탄 지역에 아파트들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전부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들이고, 이게 4만 5천 세대인데,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기 일정 구역들이 형성이 돼요. 각기 일정 구역이. 그러면 여기에 상가가 단지 내 상가가 있고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두 번째는 일정 구역에 3, 4천 세대가 모여 있으면 여기에 3, 4천 세대의 근린 상가를 기획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근린 상가가 있고요. 세 번째가 동탄 중심에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이 중심 상권은 대개 3만 세대 이상 됐을 때 기획을 했는데 요즘은 15,000세대가 넘어가도 기획을 합니다. 중심 상권. 자, 이 중심 상권은 뭐가 들어가냐면 동탄 지역에 먹고 마시고 쇼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복합몰 들어갔죠. 복합몰이란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센터, 각종 멀티플렉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걸 복합몰이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가고 앞에 먹자 유흥이 들어갔어요. 자, 이 동탄에 거주하는 사람 4만 5천 세대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쇼핑하면 단지 내 상가, 근린 상가, 중심 상권 어디로 갈까요? 중심 상권으로 갑니다. 거리가 멀어도 더 좋은 데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탄 상권만 이용하라는 규정 없지 않습니까? 동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수원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원역으로 빠져나가 보니까 여기는 동탄 상권은 아웃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러면 단지 내 상가와 근린 상가는 먹고 마시고 쇼핑은 빠지지만 이건 뭐가 돼요, 그러면? 바로 생필품과 일반 서비스 패스트푸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지 내 상가에서 근린 상가와 단지 내 상가 전쟁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또? 근린 상가가 이기죠. 예. 여기 7층, 10층 상가 건물이 5, 6개씩 있는데요. 이 7층, 10층 상가 건물에 2층에 2, 3, 4층에 각종 병원, 치과학과 병원이 있죠. 안의원이 있죠. 각종 대형 슈퍼, 금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근린 상가에 5, 6개 있는 상가 건물이 다 살지는 못해요. 여기에 메인통 20%에서 30%만 살고요. 이걸 우리가 A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살고 나머지는 아웃입니다.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신도시가 상권이 안 좋지만 근린 상가, 아파트 단지 앞에 근린 상가 20, 30%는 매우 좋으니까 그것도 모든 아이템이 되는 건 아니고 생필품과 일반 서비스 패스트푸드는 가능하다. 이걸 창업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권의 이동은 이렇게 중심 상권이 이동이 되는데 상권이 좋은 데로 이동이 돼요. 먹고 마시고 쇼핑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보자고요. 홍대 상권이요. 홍대가 2호선 지나가죠. 경의선 지나갑니다. 그것도 지하철입니다. 문상까지 갑니다. 파주 문상까지. 그다음에 공항철도가 지나갑니다. 거기에 2, 3, 4, 5층에 각종 판매시설이 들어가고 6층에서 17층까지가 관광 호텔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앞에 먹자가 좋지요. 판매시설 들어가죠. 그다음에 외국 관광 호텔 들어가죠. 게스트하우스가 그 주변에 무수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가 집중 현상이 벌어져서요. 이제는 파주 거기에 거주하는 젊은 친구들이 홍대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2년 후에예요. 그래서 상권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어디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막연하게 말로만 듣지 마시고 이게 먹고 마시고 쇼핑이 움직이고 있구나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권이 일단 좋은데 상권이 좋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상권이 좋은 데는 일단 역세권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역세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역세권. 자, 역세권은 역을 끼고 있는 곳이 역세권이에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우리는 상권을 이야기할 때는 역세권은 이미 활성화된 곳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자료가 역세권은 장사가 잘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된 곳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서울에서는 30개밖에 없어요. 홍대 상권, 강남역 상권, 뭐 신림 상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요. 나머지 250개 정도의 지하철역은 주택가에 있는 단순히 지하철역입니다. 이건 역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역세권 재정립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 가서 창업을 하면 좋지만 30군데 여기는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창업을 못 하고요. 자, 나머지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동네 상권이 어디가 있는 줄을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정작 자기가 창업을 할 때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야기 듣고 넘어가고,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본부나 또는 중개업자한테 그냥 그 자기 재산을 맡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고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요. 자, 도로변이 있고요. 어느 지역이든 도로변에 점포 없는 데가 없고 골목길에도 전부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권이라는 것은, 자, 요 일반 도로변을 보시면 카센터, 공작기계, 가구점, 기술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대개. 자, 이런 기술 서비스 있으면 C급지란 뜻입니다. 입지가 안 좋아요. 도로변은. 근데 어느 정도 오니까 여기에 베이커리 있고 여성 의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커피숍도 있고 그리고 뒤에 고깃집들이 있어요. 아, 이걸 우리가 상권이라고 합니다. 또 바로 또 이어서 기술 서비스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니까 여기도 베이커리, 여성 의류들, 커피숍, 그다음에 고깃집이 있습니다. 이걸 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권이라고 할 때는 이 점포 숫자가 4, 50기가 모인 곳이고요. 이럴 때는 여기 배후지에 3,000세대 이상이 내려올 때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뭐 강남이든 미아리든 또는 서울 지역에 사대문을 동심원으로 그린 곳, 이쪽이 전부 이러한 상권들이고요. 전부 3,000세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 시장 대부분 입구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택가 상권이에요. 대부분 이런 곳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먹고 마시고 쇼핑을 여기 가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월세, 권리금 비싸다고 나 홀로 여기 가서 여기 지하철 또는 버스 정류장 이런 데 있어요. 여기 옆에 가서 자기 혼자 창업하면 아웃이란 뜻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과 일반 서비스, 패스트푸드는 이런 데 가서 창업하면 좋지만 동네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은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비싸요. 여기서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창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옆골목에 가서 창업을 하셔야 돼요. 옆골목에서. 근데 이 옆골목에서 창업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옆골목에서 창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막상 내려가는 것은 저 뒷골목으로 저쪽 뒤로 빠져버려요.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가 그걸 독점 세대 따지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이템에 따라서는 입지 찾는 것도 틀리고 입지 방법이 틀리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이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 창업은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점포를 얻어놓고 베이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안 내려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 이 사람들이 요 뒷길로 해서 다른 길로 빠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길래? 자, 동선을 형성시키는 독점 세대는
동선을 형성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첫째는 재래시장, 그 다음에 또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이게 동선을 형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과 재래시장을 빨리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 거주한 사람들이 간다 하면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는지, 내점포 앞으로 지나가는지 더 뒷길로 빠지는지를 빨리 조사해서요, 이걸 확인을 하시는데, 자, 사람들은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3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첫째는 이 목적지를 향해 제일 빠른 길, 이걸 이제 최단거리라고 합니다. 최단거리 심리가 작용하고요, 일단 내려가요. 이걸 하향 심리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 심리에 의해서 거의 지배가 돼요. 근데 빠른 길이 위험할 때, 울퉁불퉁 위험할 때만 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 이런 길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요 두 가지 심리에 의해서 거의 지배가 돼요. 아, 뺄 거 빼버리고 요 나머지만 여기 오더라, 이게 500세대가 되는가를 먼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00세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이 중에 제가 그것은 이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00세대가 필요한 건 구멍가게, 슈퍼, 그 다음에 미용실, 그 다음에 세탁소, 그 다음에 학원 중에 피아노, 미술, 속셈 학원. 요건 500세대면 됩니다. 이건 500세대고요. 1500세대가 필요한 건, 자, 여러분들이 1500세대가 필요한 것은 슈퍼, 뭐 중형 슈퍼나 또는 미용실 말고 이거 이제 피부 관리 또는 네일 아트, 뭐 이제 또는 뭐 보습 학원, 뭐 이런 것들은 1500세대가 돼야 됩니다. 물론 생선가게 정육점도 1500세대예요. 자, 이렇게 500세대와 1500세대로 구분이 돼서 다른 아이템이 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템에 따라서는 입지도 틀려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따라서는 입지 A급지, B급지, C급지, 근데 그 이전에 경쟁점이 있는 데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먹고 마시고 쇼핑이 그렇고요. 경쟁을 피해서 창업하는데 독점 세대가 500세대인 거, 1500세대인 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볼 수 있으셔야 비로소 창업에 한 발 다가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